연말에 그 스케줄들을 다 빼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쌤들이 계십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2부 토론회 사회는 진행은 우리 경기도 탄소 중립 도민 추진단의 단장이신 박평수 단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탄소 중립 도민 추진단 공동 단장을 맡고 있는 박평수입니다. 공릉천 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특히 공릉천 하구 그러면 제가 탄조를 시작을 하고 가장 감동을 받았던 곳이 공릉천 하구였던 것 같아요. 아까 PPT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전에 러시아의 니콜라이 박사가 개리 5마리에 밴딩을 했었는데 공릉천 하구 근처에서 제가 4마리 밴딩된 애를 찍었었고요. 또 황새를 만났을 때 그 감동은 지금 생각해도 잊혀지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늘 연다산리 이장님, 이해 당사자인 농민도 오셨지만 그 논에는 아주 예쁜 수원 청개구리와 또 금개구리가 살고 있죠. 한강 하구가 2006년 4월 17일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이 공릉천 하구도 습지보호 범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가 습지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하면서 약속했던 것이 파주시가 잘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었는데 조금 저희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토론회를 또 공릉천 친구들이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여태까지 생물다양성 지불제나 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이런 사업이 한 번도 진행이 되지 않았던,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런 토론회를 만들었는데요. 격이 없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좋은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환경보전 활동,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등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 지역 주민과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농민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요. 또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습지 보호구역이고 남사르 습지인 장항 습지에서도 처음에는 농민들이 일정 정도 반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를 따지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는 부분을 농민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 좀 예외는 좀 있어요.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해 당사자인 연다산리 정태곤 이장님께서 먼저 토론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실례가 안 될 것 같아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먼저 보낸 조영권 대표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런 계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 대표로서 대표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를 드리면서 짧게나마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제 개인적인 잠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었던 어쨌든 마을 분들의
여태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생태 파괴론자였죠. 아까 뭐 게일가 저 멀리서 5마리가 벨기움에서 와서 여기서 거리로 하다가 거기를 갔을 적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몰랐고, 또한 그것이 뭐 제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 마을 분들 또한 이 근처에 계신 분들 또한 우리는 그것을 또 포획을 해서 먹기도 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결정 과정이니까. 네? 그렇지만 이렇게 조영권 대표님을 만나면서 저 또한 바뀌게 된 계기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그것이 거의 다 소멸된 상태지만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공릉천 하구에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무엇을 함에 있어서 도전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가치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우리는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른 곳을 다니면서 이곳의 가치와 어떤 그런 중요성을 느꼈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공기가 중요한 걸 모르듯이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때 되면 철새들이 날아와서 우리가 농한기 때 그것을 뭐 잡아서 좀 먹는다 해서 티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는 그것이 일상이었고 그것이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를 비하한다 하시면 그 비하 또한 뭐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우리 마을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런 조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어쨌든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신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도 교육하고 홍보하고 느낄 수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 또한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조영권 대표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쨌든 마을에 조그마한 어떤 그런 그 생태 뭐 사업 같은 걸 신청을 해서 여기 옆에 계신 그 지원님들 도움으로 어쨌든 사업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것 또한 연계가 돼서 상당히 좋은 또 그 호환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조성하는 데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마이크를 안 써도 뒤에 잘 들리시죠? 네. 네, 목소리가 좀 큰 편이라. 네. 이제 솔직하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가치를 몰랐다라는 솔직한 말씀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그쪽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릉천 하구가 뭐 잘 아시겠지만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겠다라고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됐었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실제로 그 농경지가 몇 년 빈도 홍수에 견딜 수 있는지 모르시죠? 저희가 토론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간담회나 이런 과정에서 농촌공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년 빈도에 비면 논이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방만 200년 빈도로 만든다고 해서 농민들 피해가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논은 뭐 홍수토 저류지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논이 어떤 형태로 해서 물에 잠겼는지 이런 내용들도 이번 생태계 서비스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또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방 이쪽에 만약에 도로가 콘크리트가 됐던 아스팔트 도로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생물 다양성은 사라지고 말 겁니다. 한마디로 파주시의 보물인 곳이 사라질 텐데요. 이런 활동과 관련해서 공릉천의 친구들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임 대표가
계신 조영건 대표님께서 다음 토론을 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인사드렸죠. 조영건입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관련된 오늘 토론의 주제는 사실 농민이고 농촌이고 농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풀어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공동 친구들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대표로 사실 여기 섰지만 저도 농사를 짓는 농민 입장에서 오늘 농민 입장을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좀 풀어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삶의 근본은 농부의 삶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부도 중요했고 그 다음에 농지도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그를 이루고 사는 농촌 마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요즘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가장 그 주체적인 그 목표가 뭐냐면은 사실은 멸종위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공사하면서 만나게 되고 과거에 흔하게 보았던 그런 그 동식물들이 멸종해 가면서 그런 어떤 보호의 어떤 관점에서 국가가 지정을 하고 해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귀함을 알고 있고 또 보호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실은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만나는 것이 사실은 늘 만나는 부분이 농지고 농민인 거죠. 근데 다른 어떤 멸종위종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 정말 지금 사라져가는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저희가 농민도 멸종위종에 노예되는 그런 농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지금 이제 농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앞서서 농지의 면적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난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인사말 드릴 때 오늘 이런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저희가 아까 언급했던 기후위기 관련돼서 어떠한 해결점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찾아보실 수 있다라고 하고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든 포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사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환경 문제든 기후위기 문제든 논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1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핵심은 농민인 거죠. 농민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점점 살아나는 입장은 농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태곤 이장님도 사실은 대농의 입장에서 기업형 농업을 요즘 추구하는 기업형 농민의 입장에서 지금 살아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소규모 그 작은 논밭을 일구는 사람인데 저희가 설 땅이 없더라고요. 그 정부가 그렇게 계속 개발에 대해 개발 문제에서도 농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쌀 생산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봐도 농민에 대한 그 대우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저하된 상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농자 천하 지대본이라고 하는 그 근본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사설이 들어간 다음에 저희가 일단 마무리하고요. 다음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자 우리가 이제 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과연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걸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중요한 게 무엇일까? 아까 이제 계속 농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농민이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국가가 아니면 지자체가 아니면 수혜자가 그걸 어떤 식으로 보상할 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논의가 돼서 합당한 보상에 대한 그런 근거가 마련된다고 한다면은 이 농민분들한테 돌아가는 그 혜택이 온전히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어떤 그 확산과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농민 생각하고 거기다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영건 상임대표님께서 이제 농민의 위상이 조금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현실이 좀 그렇죠. 아무래도
그 논이 가지고 있는 논농사의 다원성이라고 하는 거, 그냥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도 사실 공익에 이바지를 하는 건데 그런 가치들이 조금 편화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느 토론회하고는 좀 다른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통 토론회를 하면 앞에 계신 분들 다 이야기를 하고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변화를 줘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저기 먼저 그냥 하는 게 낫겠어요? 네. 왜냐하면 의원님들로부터는 조금 더 소중한 이야기를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의견을 좀 듣고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예. 슬럼프도 파주지구 김영근입니다. 저는 올해까지 토종 씨앗을 수집했고요. 하다 보니까 그 생태계 서비스 그 지불제 그것도 아마도 저희 슬럼푸드에서도 생물 다양성 해서 그 마세반주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농업기술센터가 그 아마 사업 추진단이 돼서 같이 그 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도 숲을 가지고 있고 농사도 짓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그 생태계, 생물 다양성을 추구하는 농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면이 그런 홍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정말 적극적으로 가내서 우리 파주시를 어떤 그림으로 가져가는지 그 큰 그림이 없는 한은 이거는 시에서 그냥 소규모 우물딱주물딱 하는 것 같고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쫙 추진할 때 각계 그 분야에 이런 게 있다라는 홍보가 쫙 전략이 되면은 파주시가 좀 더 좀 활발하고 정말 코스타리카 같은 그런 그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크고요. 아까 그 농부님 그 가치를 몰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가치를 지금이라도 아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공룡천 주변 지역이 그냥 순천의 천수만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장관의 그런 그 모습으로 변할 거를 생각하니까 지금도 너무 흥분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는 그런 작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시죠? 순천만 이지 천수만 아니고 자,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냥 토론 이어갈까요? 네. 아무래도 뭐 정책과 관련돼서는 시 집행부에서 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시의회죠. 그리고 또 예산 문제나 뭐 이런 내용들을 또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또 시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처음 만난 자리에서 겸손하게 배우러 왔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 최창호 의원님께서 토론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청호 의원입니다. 사실 이 자리 출판단지가 저는 어릴 때 여기서 조개 잡고 고기 잡고 몇 갖고 뛰어놀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유로가 나면서 이제 출판단지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사실 그 전에는 제두루미가 이때쯤이면은 진짜 많이 이렇게 날아오고 그랬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자유로가 나고 또 이제 파주시가 도시화가 되면서 많이 줄어들고 또 환경이 좀 나빠지니까 그 철새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그 수원 청개구리나 또 2급 금개구리, 맹꽁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순환을 도시화되면서 순환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요거 발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파주시 그 환경부서에서 나와서 해야 될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지난 7대부터 4년, 5년째 우리 이제 박은주 위원장님하고 같이 이제 도시산업위원회를 해서 제가 그 파주시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좀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서 이제 그 철새들 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라는 그 겨울 철새들의 그 볏짚 존치 사업과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통한 생태계 보존 활동 지원, 그다음에 탄소 포인트 재운영,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등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이제 말씀드린 그 사업들이 2024년도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예산 심의를 끝냈기 때문에 그 지금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볏짚 존치 사업에 3억 4천만 원, 그다음에 생태계 보존 활동 지원에 3억 9천만 원, 탄소 포인트제 운영에 2억 5천만 원,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종 제거에 4억 원 등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산림 휴양가의 그 숲가꾸기나 뭐 이런 환경 관련 부서에도 이 생태계 그 서비스 지불제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파주시에서 이제 겨울철 대표적으로 이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그 볏짚 존치 사업을 시비, 국비, 시비, 도비 뭐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 볏짚 존치 사업을 처음에는 그 민통선 이북 장단 쪽에만 했었습니다. 장단면 쪽에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한 1억 4천 정도 국비, 도비, 시비에서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억 원 정도는 그 LH에서 올해부터 10년간 파주시의 그 볏짚 존치 사업을 지원하기로 해서 올해부터 2억씩 그게 이제 자유로 넘어 그 낙하리 그쪽 오금리 그쪽에 그 논에 실시하는 그 볏짚 존치 사업인데요. 이 생태계 지불 서비스 이 볏짚 존치 사업이 제곱미터당 40원 정도를 그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이제 소를 기르는 축산 농가에서는 이 또 볏짚을 이제 사료용으로 구매를 하는데 그거는 제곱미터당 한 60.5원 정도에 더 비싸게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한 3,000평 정도면 2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근데도 불구하고 이 볏짚 존치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물론 이제 지력 향상도 되겠지만은 또 좀 어떻게 보면 좀 희생을 감내하고 이 환경 서비스의 생태계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볏짚 존치 사업을 이 공릉천 하구에서도 하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환경부에서 그 지원하는 예산의 그 1억 4천 중에 한 60%그 정도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건데요. 저희 이제 이 환경부서에서 어디를 하겠다 이렇게 볏짚 존치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올리면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주는 데서 여기만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류 독감 때문에 그 장단면 일대에서만 하고 민통선 이북 쪽에서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릉천 하구에서 실시한다 그러면 당장 이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가금류 농가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확인했더니 지금 공릉천 주변에서 AI 그 조류 독감 이 5건이 발견이 돼서 4건은 그 저병원성으로 판정됐고 하나는 지금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제가 이제 그 알아보니까 지금 그 공릉천 주변에서 가련리하고 교화리 정도에서 이제 대량으로 그 양계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일부 이제 조금씩 이제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민통선 이남 지역에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어려운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실 이제 11월달 그 탄현면 이장단 협의회를 제가 갔더니 일부 이장님들께서는 이 생태환경 조성하고 그다음에 관광 자원을 하기 위해서 공릉천이나 이 임진강변에 이 볏짚 존치 사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또 일부 이장님들은 소 키우는 이장님들은 사료학과 어렵다 이거 하지 말자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한쪽만 보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우리 이제 농민들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파주시 환경부서, 그다음에 농축산 그 농업기술센터 그 부서가 이렇게 수기 과정을 좀 거쳐야 이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이제 주로 토론 내용이 철새인데 저는 사실은 양서 파충류에도 좀 관심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수원 청개구리 문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남인호 회장님 때문에 그 GTX 그 차량 기지에서 그 환경 영향 평가를 부실하게 했는지 어쨌든지 그 발견하지 못했다고 없다고 그냥 공사를 밀어붙일 때
남인 회장님이 가셔서 수원 청개구리를 거기서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고 또 2주 되고 이렇게 됐고요. 또 사실은 운정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3지구 논에다가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얘네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얘기를 못 듣고 이주시켰다는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그냥 밀어붙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금개구리하고 맹꽁인데 그 금개구리 맹꽁이는 지금 운정호수공원 운정호수공원의 역할이 원래는 그 비가 많이 오면 저류지 역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도심 가운데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서 이주해 있고요. 또 하나는 금개구리는 김포에 조류생태공원으로 옮겨졌는데 원래 사실은 대체서식지가 빨리 만들어져서 이렇게 파주로 옮겨와야 되는데 8년이 지나도록 못 옮겼었습니다. 근데 그 김포에서 방을 빼라, 옮겨가라 이러니까는 지금 그 교화 열병합발전소 근처에다가 임시로다가 그 대체 서식지를 조성을 해서 임시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것도 본 서식지와 소리천 인근으로다가 조성이 되면 옮겨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이 얘네들을 옮기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먹이 사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파주시에서 그 대체 서식지 조성하고 2주가 끝나면은 우리 이제 파주시가 이제 인수를 받으면 이걸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냥 그 대체 서식지를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은 그냥 방치되고 술구멍이 없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거 끝까지 좀 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가을에 그 파주시 멸종 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를 파주시 의회에 제출을 했고요. 지금 박은주 위원장님하고 도시산업위원회 계류돼서 지금 함께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빨리 그렇게 돼서 거기에 이제 대체 서식지 관리 방안 이런 거를 좀 놓기 때문에 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런 그 환경 생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배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양서류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셔서 엄청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뭐 대체 서식지와 관련된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대체 서식지가 그만한 역할을 많은 곳에서 못합니다. 그 한 예로 그 고양시에서 그 장항지구에 맹꽁이를 그 대체 서식지로 옮겼다가 다시 재이주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요. 예,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맹꽁이를 700마리를 포획해서 그쪽으로 옮겼죠. 근데 실제로 다시 재포획해서 2주 된 애는 20마리가 채 안 됐어요. 예, 그 정도로 사실은 대체 서식지 그다음에 옮기는 그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원래 살던 애들은 가급적이면 그곳에서 살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 이제 환경 정책과 이야기를 할 때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 지속 가능성 요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전부 결합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신 박은주 의원님께서 토론을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은주 의원입니다. 제가 2021년 9월에 생물다양성 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때 부서에서 그 생태계 서비스라는 말에 엄청나게 반응을 해서 사실은 생태계 서비스라는 게 다 빠졌어요. 조례에서. 제가 거기에다가 생물다양성 센터를 넣으면서 이거는 전문 분야고 공무원들이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생물다양성 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을 넣으면서 거기에다가 생물다양성 센터가 할 수 있는 일에 생태계 서비스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있던 그 용어라든가 이런 데서 다 빠지고 그 조례가 굉장히 심플하게 간단하게 되면서
그 생태계 서비스는 생물 다양성 센터에 하는 일로 이제 그 딱 한 줄 집어넣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의 배경은 뭐냐면은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만큼의 여유를 또 행정이 주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 사람이 바뀌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경직인 분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생물 다양성 조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 군데 하다가 지금 이제 2군데로 작년서부터 올해부터 늘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생물다양성 조례에서 좀 강화돼야 될 부분을 저는 숙제를 생태계 서비스하고 관련된, 법에서는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반영하고 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던 생태계 서비스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저는 넣어야 되겠다고 계속 숙제로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1월 1일자로 이 인사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시는지 잘 봐서 잘 사겨가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이 아까도 이제 최창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초반에는 그 임진강 북쪽에만 있었어요. 적은 예산으로. 근데 이제 2022년 되면서 이제 똑같이 민통선이에요. 민통선으로 한정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조류 독감 때문에 그러거든요. 민통선 안은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조류 독감의 확산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으로만 파주에서는 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숙제가 또 하나 사실은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오금리 탄현면 오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탄현면 쪽에 민통선으로 확대된 거는 오랫동안 오금리에서 계속 그 김승호 소장님이 DMZ 생태연구소 김승호 소장님이 오금리를 기반으로 계속 지역 활동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오금리의 생태 활동가를 양성하고 지금 현재 오금리는 도시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파주 시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냐면은 이제 볏짚 존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농사 지으시는 철에는 생태 체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 겨울에는 뭐 얼음 썰매장 같은 걸 논에다가 만들어서 와서 체험도 하게 하고, 그리고 들일 할 때는 들밥 같은 것도 드시게 하고 같이 요리 수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을 농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논이 가지고 있는 자원, 논에서 서식하고 있는 자원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생태계 서비스를 도시 문정에 계신 분, 다른 도시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미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런 작은 노력들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확대되냐면은 2022년에는 볏짚 존치 사업이 오금리 포함해서 11만 평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 오금리만 해서 40만 평으로 늘었고요. 오금리, 만오리, 낙하리 뭐 그때 임진강 남쪽에서 민통선 지역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이 볏짚 조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쉼터 조성도 했어요. 분야가 넓어진 거죠. 올해 23년에. 그래서 23,000평 쉼터 조성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면에서도 그렇고 사업의 규모에서도 그렇고 사업의 내용에서도 그렇고 발전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이제 마중물이 된 것이 시민 영역에 시민 활동의 영역에서 꾸준히 한 마을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마을의 생태 자원의 가치를 알아보고 생태계 서비스를 농민들과 같이 해오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온 민간 영역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LH하고 파주시에서
이거 해볼만 하다라는 것을 이제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릉천 얘기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공릉천은 이제 그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볏짚 존치로 이제 한정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AI가 있기 때문에 민통선 바깥쪽에서는 사업을 하고자 할 의지가 별로 없다라는 것가 있고, 그게 이제 행정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래요. 농민들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같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그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지지 서비스 말고 경관적으로 문화적 서비스가 저는 공릉천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김영금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순천만만큼은 아닌데 공릉천이 가지고 있는 경관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제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거는 그 공릉천이 가지고 있는 구부르부르부란 그 흙길 있잖아요. 그 길이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경관적인 아름다움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많이 훼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장님들 뭐 그쪽 탄현에 계신 분들 만나면 그거를 너무 공감을 하세요. 공릉천의 진짜 아름다움은 공릉천 그 송촌대교에서 바라봤을 때 구불구불한 그 경관, 그 모습이 유지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동의하는 한에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 보존과 그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이 어느 선까지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공릉천 전체에 대한 부분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릉천변 이미 여러 가지 도로로 다 쪼개져 있는데 지금 개발의 압력은 공릉천변에 굉장히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물류라든가 무엇이든 거기서 굉장히 가능해요. 저는 조만간 10년 안에 공릉천 일대의 농경지가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근데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연명하고 그거를 막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인 힘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지금 공릉천에서 활동하시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릉천 친구들이 조금 더 확대되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이제 그 중에서 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와 관련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 공무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어디나 다, 전국적으로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기 싫으면 없던 내용도 100가지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설득을 하고 정책화할지 이런 부분, 뭐 조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도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또 시민과 시민 모니터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그런 내용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개발 압력으로부터 공릉천 하구를 잘 지킬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음을 느꼈습니다. AI라고 불리우는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런 내용들은 한번 같이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는 조류 독감에 핑계를 대면서 유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곡리 독수리 도래지에서 조류 독감이 유행한다라고 해서 독수리 먹이를 안 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 당시에 독수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퍼졌어요. 어떤 것이 조류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말 못하는 철새들에게 조류 독감에 핑계를 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들의 생활 방식인 공장식 축산 이런 문제를 좀 같이 정책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뭐 토론을 시간 맞춰서 잘 끝내게 해야 되는 제가 너무 이야기를 구원을 많이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이야기를 듣고 또 발제해 주신 우리 한동호 박사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이제 발제 시간이 사실은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공릉천 하구의 농경지와 또 공릉천 하구와 연결해서 혹시 좀 더 조언을 하실 내용이 있다면 좀 피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좌장님이 또 말씀하라고 하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오늘 사실 그 농민 입장에서 아까 질문하셨던 공릉천 하구에서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부분이 계속 남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박원주 의원님도 말씀하신 지금 공릉천 하구의 상황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요 후속 프로그램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학습도 하고 좀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민통선이 아니면서 일반 지역이면서 적극적으로 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창원에 있는 주남저수지 주변논이라든지 순천만에 있는 주변논 또 서산 같은 경우는 아예 보호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지금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AI 문제는 일종의 뭐 하나의 옵션입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편익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지역들 중에서 보호지역이 아니라서 적극적인 관리를 하기 어려운 창원도 마찬가지예요. 주남저수지 보호지역이 아닌데요. 보호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 농경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지금 공전하고 사례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지금 있고 거긴 뭐 AI가 없겠습니까? 훨씬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과 함께 문헌 조성하고 볏짚 조치하고 먹이도 인공 먹이도 살포하고 있고요. 먹이 종류도 다양하게.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과연 그러면 뭐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관리 주체가. 그래서 지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 그림의 떡이고요. 다른 지역은 다 하는데 왜 우리 지역은 못합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일단 여러 가지 사례들을 추후에 좀 공부를 하고 그런 지역 주민들하고 특히 농민들하고 우리 공릉천하구의 농민들이 좀 소통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릉천하구의 단체 특히 지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시민단체인데요. 주민단체와 시민단체가 같이 협업해서 테이블에 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사실 그분들이 오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민단체가 해야 될 일은 제안서를 써서 지역에 있는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 공릉천하구의 농경지 중에서 여기는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아주 구체화되고 아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안서를 만들어서 그냥 제출하는 겁니다. 계속. 심지어 고양시에도 저희가 시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제출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되거나 두 개가 되거나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또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제안서를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들을 구체화된 제안서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함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토론자와 발제 했던 한동욱 소장님 의견까지 들었는데요. 예, 플로어에서 혹시 발언이나 제안 뭐 등등 어떠한 의견도 좋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손들어서 의사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두 분 의원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공유를 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9년도 이전에 그 도시생태 현황지도라고 아시죠? 그 도시생태 현황지도는 많은 그 지역 개발이나 중앙정부 개발에 참고가 되는 생태 현황지도인데 1919년도인가 18년도에 파주시에 시작이 되고 나서 23년도 올해까지 계속 반려가 되고 오케이가 안 됐대요. 생물자원관인가 이제 환경부에서. 그래서 왜 그렇게 준비가 안 됐을까? 이제 개발할 때 지역의 생태 현황들을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개발할 때 적용을 해서 어디는 개발할 때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뭐 생물종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데 그런 게 파주시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를 3년 정도를 이게 계속 그 환경부에서 반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그 20년도 9월달에 파주시 그 환경기본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 환경정책위원회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 조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이제 기본 환경 보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있어서 파주시는 지금 5년 계획으로 아마 두 번째 정도 그 자연환경 기본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파주시가 시정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 몰라서 그런 사실들이 좀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드리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따가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됐는데요. 정리하면서 마이크를 또 드릴 텐데요. 한 분만 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까 한동욱 박사님께서 제안하셨잖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지자체의 의지고 공무원의 인식 제고라고 하셨는데 오늘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더 좀 많이 만들어지고 공무원도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파주시 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아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상한 대로 의원님께 질문 내지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토론자분들 발언했던 순서로 정리 발언과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이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시고 하시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공릉천에 살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소중하고 그런 것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법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조영건 대표님께도 제가 먼저 만났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농민들과 접촉을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여기 옆에 뭐 시의원들 두 분 계시고 하지만 여기 여러 또 뭐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공릉천이 공기와 같다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들이 공릉천이 개발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것에 그렇게 중요한 생각은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그 자체니까요. 우리는 공릉천이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뭐 자본가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누구와 연결을 하시겠어요? 뭐 공무원들과 연결을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 어떤 그런 누군가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어떠한 연결을 해서 이것이 하는 것이 훨씬 저 개인적으로는 수월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행정이라든가 무엇에 어떤 것에 얽매여서 자꾸만 하다 보면 저 자신도 백전백퇴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뭐 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이권에 의해서 여기에 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이 어떤 제도화되고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마을 주민들과의 어떤 그 소통이라든가 공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활동가분들이 그냥 뭐 무턱대고 찾아간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어떤 그런 요즘 보면 뭐 그래도 마을에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마을의 대동이라든가 이런 걸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활동가분들이시니까 조그마한 전단지라도 이렇게 돌리시면서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한 번쯤은 그분들이 여기에 이런 게 있었구나, 다른 게 없는 게. 그리고 저 자신도 그런 걸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공릉천이 그렇게 몇 개 없는 습지래요.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데 우리는 매일 숨 쉬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해주시면 조금 더 어떤 그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여러 활동가분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 저항이랄까 이런 것이 조금은 좀 누그러드는 그런 방법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우리 공릉천을 지켜주시는 데 있어서 저 또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고맙습니다. 예, 지금 식당이 예약돼 있는 관계로 예. 제가 함께 바랍니다. 우리 오늘 그 이장님 나오신 게 너무 고마운 게 다니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우리만의 문제예요. 우리만의 문제, 활동가들의 문제, 시민단체의 문제고 이 부분을 아는 소수 몇 사람만의 문제인 걸 사실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 모르고 있어서 지금 이제 이장님 말씀이 정확한 표현인 거죠.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딱 눈에 보입니다. 당장 해야 될 거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법적인 부분도. 농민들 찾아가서 농민들이 사는 부분들이 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고 거기에 커다란 힘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역할을 좀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셨습니다. 그 남인우리님께서 그 환경 생태 지도하고 그 환경 조례들은 환경 계획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지금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따로 이렇게 보고받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의회에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공릉천 관련해서는 아무튼 아까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농민들하고 우리 그 시민 활동하는 시민단체하고 그다음에 그 파주시하고 어떤 그 협의가 좀 있어야 이렇게 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이 특히 볏짚 존치 사업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집행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의회니까 집행부라고 그러는데 그 파주시 관련 그 부서에서는 그 민통선 바깥으로 하는 그 사업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좀 더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그 생태 현황도하고 관련된 사항은 그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확인해보고 이게 그 개발 사업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게 이제 그 나름의 절차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살펴보고요. 그 환경기본조례에 만약에 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위원회는 설치됐을
것 같거든요. 설치가 아직 안 네, 됐어요. 올해 요것도- 여름에 확인했지만 네, 이것도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면주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는 필요한데 거기서 진짜 그 당사자가 늘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다행히 이제 그 정태곤 이장님 오셨는데 더 많은 주민들과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제가 공론청 친구들하고 지난번에 이제 어디 계시지 선생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그 농민들하고 만나서 농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확인한 거는 그거였거든요. 이 경관 너무 좋아한다. 우리도 이거 소중한지 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를 계기를 만들고 같이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조례 개정이든 토론회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늘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모든 분들 말씀 속에서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 관한 토론회를 공릉천의 친구들에서 마련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이해 당사자인 농민분들을 모시고 또 지탄 없는 이런 토론회가 또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추곡 수매가보다는 더 좋은 가격으로 볏짚 존치와 또 미수확 존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벽시도 뿌려주고 이러는 활동들이 실제적으로 내년부터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확대된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지만 첫술에 배부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함께 노력해서 모양 있는 원래 그대로의 공릉천 하구가 우리 곁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